그래서 절대로 까진 상처, 막 무릎 까져서 피나고 하는데 알코올 이런 걸 바르시는 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저는 인턴할 때 처음 이제 의사 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일반외과를 돌았었는데 족보가 HMB였어요. HMB. 과산수로 닦고 그다음에 노말 셀라인 보리구로 한번 닦아내고 맨 마지막에 베타딘 콕콕 찍고 덮어라. 그렇게 인턴 때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었는데 성형외과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죠. 네, 맞아요. 어떻게 혹시 하시나요? 감염 관리실도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소독이 그렇죠. 있어서는. 뭐 여러 개를 외래에 두는 것조차 사실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약간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소화됐다고 해서 뭔가 환자들 관리가 더 안 되냐? 그런 것 같지는 않긴 하거든요. 그죠?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점점 심플화되고 뭔가 HMB식으로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독약을 잘만 써도 되는 시대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그 소독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냥 환자들이 소독이라 그러니까 독을 독을 뭐 빼야 된다 뭐 그래서 뭔가 독한 약을 써서 뭔가 독을 빼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샐러드에 뿌리는 드레싱, 옷 입는 드레싱, 그래서 상처에 잘 덮기 위해서 클렌징, 씻어내는 과정이고 더러운 걸 없애고 세포가 회복돼서 상처가 낫는 거니까 잘 낫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소독이라는 행위인데 그걸 이름을 독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뭔가 독을 뽑아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자꾸 이상한 독한 걸 쓰시는데 사실은 열린 상처냐 봉합된 상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깨끗하게 닦아내고 깨끗하게 덮어두면 사실 끝이거든요. 우리 손에 다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피부에 그거를 소독약을 발라서 균들을 많이 줄여가지고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독의 대상은 완전 정상 피부에 대해서 사실 소독을 하는 건데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소독약을 바르면 그게 균들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세포도 죽여요. 그래서 옛날에 막 아플 거야 소리 지르지만 그 세포가 죽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타서 여기 막 거기 있는 조직이 피부가 화학 제품으로 화학 화상을 입혀버려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절대로 까진 상처, 막 무릎 까져서 피나고 하는데 알코올 이런 걸 바르시는 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독성이 그나마 좀 적은 약들을 조금 추천을 하는 편인데 가장 좋은 거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도 어떻게 보면 배양을 하면 균 한 마리도 안 나. 아리수 좋습니다. 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봉합을 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상폐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틀 뒤부터 웬만하면 샤워하시라고 그래요. 절대로 그런 열린 상처에는 알코올, 열린 상처에는 바르시는 건 아니시고요. 쓰시려면 보통 이제 안에는 수돗물로 씻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쓰라고 하는데 생리식염수가 수돗물보다 나은 거는 0.9% 소금물이라서 우리 체내 삼투압이랑 비슷해서 덜 아파요. 수돗물은 되면 상처 아까 열상 있을 때 하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보통 삼투압 차이라 수돗물 하면 아프고 한 거는 삼투압 차이 때문에 아프신 건데 생리식염은 동일하게 문질러도 삼투압이 똑같아가지고 덜 아파요. 그 다음에 포비돈 빨간 약이라고 하죠. 포비돈은 이제 상처 주변의 피부에 톡톡톡톡톡 해서 말리면 주변에 있는 피부에 있는 균들이 좀 죽어가지고 상처를 타고 넘어오는 게 방지가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저는 보통은 생리식염수, 포비돈 정도 아니면 거기에서 플러스로 항생제 연고 조금 사용하는 그 정도 하고 과산화수소수 H2O2는 적혈구에 있는 철분이랑 결합을 해서 산소가 형성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피딱지 그런 걸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합을 해서 여기 피딱지가 있으면 H2O2로 과산화수소로 하면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것도 역시 사실 뽀글뽀글 하면서 화학 반응으로 세포들을 죽이고 균들을 죽이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무릎 까졌을 때 과산화수소수 바뀌고 알코올 바르고 잘못된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클로렉시딘 또 사실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클로렉신 손소독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글도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포비돈 알코올이랑 똑같이 이제 균도 죽일 수 있고 세포도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자체만 하면 얼굴에 사실 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콜레이션 제품에 알코올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포비돈 이런 것들이 다 점막에 눈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두 분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형외과 드레싱의 어떤 핵심이 많이 들어있던 진짜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상처가 생겼다고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세균성 감염이 생길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레싱을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두 분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깨끗한 상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고 하면 약간 베타딘이나 과산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게 세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정상 조직의 재생에도 그닥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상처를 만들어주고 그 상태가 잘 유지되게 해주는 게 성형외과에서 하는 드레싱의 핵심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배웠던 H&B는 그런 관점에서 성형외과 드레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통증이 있고 시각적으로 뭔가 화한 느낌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러면 마치 정말 균이 다 죽어서 그죠. 깨끗하게 만들 것만 같은 그런 착시? 뭐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2차적인 그런 느낌만 그런 거지 사실 좋은 거는 아니죠.